약해져 있는 디스크는 언제 터집니까? 자다가 기침하다 샴푸 줍다가 터집니다. 아무 주사랑 관련이 없는 거고 무조건 한다고 또 낫고 또 낫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형태가 이쁘게 나오면 뭐합니까? 돈도 아껴 쓰지만 내 몸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지 이거를 덜 쓰십시오. 제가 뭐 옛날에도 이런 신경치료나 신경차단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하루에 많게는 100명 이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뭐 있는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60건 정도 하는데, 디스크는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답변에 터진다라는 느낌을 설명드렸는데, 터지는 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 즉 연골이 이렇게 변형이 와 있는 분들이 터집니다. 약해져 있는 디스크는 언제 터집니까? 자다가 기침하다 샴푸 줍다가 터집니다. 그럼 환자분이 치료하는 동안 찌릿했다는 거는 엎드려 계신, 보통 엎드려서 기계를 보고 주사를 하는데 또 그쪽 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사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찌릿했다고 하면 신경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 이 노란 게 다 신경이거든요. 이렇게 갈 것이냐, 꼬리뼈로 갈 것이냐,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예요. 했을 때 왼쪽으로 찌릿했다면 이게 관통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옆구리로 들어가서 반대쪽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가서 찔러서 그랬다면은 처음 받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건들리면 일시적인 짜릿함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중이나 치료하고 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면서 터질지, 아니면 하고 나서 다음날 터질지, 이걸 터지는 걸 막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면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래요. 왼쪽을 했는데 왼쪽은 덜 해줬는데 왜 오른쪽이 아파요? 이렇게 오신, 막무가내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MRI를 재촬영을 했을 때 그 직전에 찍었던 MRI와 후에 MRI를 비교해 봐야지 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주사의 실수라는 거는 들어갈 때 경험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처음부터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직접 들어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바깥으로 들어가지,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리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 등 쪽에서 들어가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면에서 요 들어가는 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옆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을 만약에 했는데 이쪽 반대쪽 증상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디스크가 더 터져 나왔다든지, 그 사이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필이면 왜 그때냐, 서로가 곤란한 상황인 거죠. 확실히 아는 거는 MRI를 다시 찍어 보는 것이고, 그쪽 병원에서 했던 시술이 1이 들어갔는지 1이 들어갔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남아있다면, 환자분이 터진 자리가 만약에 보였다, 새로 찍은 MRI에서, 그러면 이 부위를 찔렀는데 여기가 터졌다면 그건 전혀 근거 없고, 심지어는 이쪽을 했는데 오른쪽이 터져 나왔다, 그건 아무 주사랑 관련이 없는 거고, 하필이면 환자분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그래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니면 작은 치료로도 들어야 된다는 기준이고, 아직도 계속 누워 계시는 상황이면 MRI를 일단 한번 다시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질문이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지금 보는 제 척추 관점에서는 찢어진다라는 거,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한 경우에 보통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는 여기 보시면 이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1번, 2번 순서대로. 이 하늘색과 보라색이 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가는 경로입니다. 보통은 찢어진다라는 느낌들은 다리 쪽으로 호소하는데, 상단부에서 문제가 되면 허리를 돌아서 앞쪽 사타구니나 허벅지 앞쪽,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옆쪽으로 돌아서 종아리 옆쪽,
허벅지 뒤나 종아리 쪽 이렇게 오는데 표현 찢어진다라는 그 표현이 좀 길게 방사통의 느낌으로 온다면 허리 쪽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초기면 허리 통증을 분명히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협착증 같이 오래되신 분들은 허리 통증이 없이 엉치나 다리 쪽 증상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탈출을 하면 허리 통증을 동반하지만 탈출을 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땡긴다, 저리다, 무리다, 힘 빠진다가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죠. 찢어진다도 그 중에 이제 한 마지막 단계쯤에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터질 것 같다. 전이 아마 찢어진다로 표현하면 되는데, 어쨌든 신경이 눌리는 그 감각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웬만한 불편함은 터지는 경우에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터진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찢어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연골들이 이렇게 불룩하게 있던 게 바로 터지면서 뒤쪽에 이 내용물들이 연골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찢어진다라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신경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그렇게 찢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검사를 안 해보고 환자분을 직접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척추 쪽을 굳이 맞춰서 본다면 일시적인 신경이 눌림에 의한 신경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일단 기본 엑스레이 정도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 보시고, 어떤 뼈의 변형이나 간격의 어떤 변형이 있다라면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병원 가서 하실 일이지 지금 이거로 뭐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수술 외에는 웬만한 치료는 거의 해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보다 사실 조금 윗단계들은 이제 경막외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MRI를 보지 않고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형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디스크 초기라든지 좀 터져 나왔는데 수술을 하기는 조금 아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성형술을 한 자리 하셨고 어느 정도 호전이 있었는데 통증의학과에서 다시 차단술을 하셨는데, 차단술과 성형술의 차이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개가 같은 목표를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성형술로 보시면 되고, 주사 시술은 외래에서 기계를 보고 신경 쪽으로 향해서 약을 넣는 방식이고, 성형술은 이 기구를 직접 사용해서 이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해당 상에 있는 연골이 터지거나 손상이 있는 부위에 직접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하고 좀 호전이 있었는데 다시 진료를 받는데 성형술을 다시 권했다라면, 변화가 된 걸 보고 성형술을 권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성형술 한번 하시고 다시 차단술을 한 5회 정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형술을 권했는지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문제는 각각의 병원들의 시술의 난이도라든지 그 시술하시는 분이 좀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건 또 다릅니다. 근데 같은 증상이고 예전에 MRI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냥 선전해서 오셔서 돈 받고 할 것 같으면 해줍니다. 그런데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그 책임감이 좀 막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디스크 터짐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손대기를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한 달이라든지 한 1, 2주 내에 어떤 극적인 변화로 증상이 생겼다라면 그거는 MRI 상에서 보고 성형술을 더 권해주는 거고, 지금 주사나 성형술 처음에 하시고 차단술을 5회 받고 어느 정도는 좋아졌지만 내가 이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표현하셨으면은 주사와 성형술로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는 가봤다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형술을 또 하면 또 낫고 10번 하면 다 낫는다면 내가 무조건 10번만 하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올해 5월 달에 오신 35살 남자분입니다. 디스크를 잘라내고 또 나오니까 재발해서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니 이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인공 연골을 집어넣고 허리 수술을 각 부위별로 12번을 하신 겁니다. 왜 한 부위당 한 3번은 했겠죠. 과연 수술을 12번 했는데 다 나았을까요? 수술병원도 아닌데 12번을 하고 여길 오셨을까요?
이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성형술이든지 수술이든지 주사든지 반복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얻을 게 어디까지인지는 결국은 환자분의 몫이지, 치료해주는 사람들은 과연 뭘 바라보고 할 것이냐, 돈이냐, 과연 나을 수 있겠느냐. 근데 다 낫고 돈 받는 게 저도 마음 편합니다. 그 두 번째 성형술을 권했던 그 병원에서는 과연 뭘 보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치료는 어느 정도까지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고 또 낫고 또 낫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대개는 터진 디스크들은 서서히 흡수가 되는데 그게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한 9개월 걸립니다. 좋아지고 있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낫고, 그 사이에 너무 극적으로 뭐 반대쪽 다리다든지 더 심해졌다든지 그래서 MRI를 다시 촬영했는데 변화가 있었다면 그 성형술은 글쎄요, 이거는 교정이라는 게 일자 거북목을 완전히 형태를 바꿔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걸 교정하려면 저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형태에서 오는 통증을 일단 줄이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형태로 갈 수 있는 거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자나 거북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이 갔을 테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형태가 이쁘게 나오면 뭐합니까?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형태도 통증이 없다라면 내가 생활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걸 이렇게 꼭 만들려고 어떤 도수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현재 있는 증상을 줄이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살아온 세월이 적고 사용 기간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유연성도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 몸은 젊으신 분일수록 회복력도 좋고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수는 어르신들은 잘 안 쳐. 왜냐하면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연골 자체도 어떤 탄력성이 떨어져 있거나 인대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할 건 아니고, 안 좋은 분들일수록 저는 일단 도수는 잘 권하는 편이 아닙니다. 거북목은 그냥 이 형태 중에 하나인 거지, 사실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제 목 주변에 통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지, 제가 목 디스크인데 사실 절망감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디스크가 엄청 심하면 진짜 괴롭죠. 그리고 해결책이 없는 게 이제 진짜 절망감을 가지고 오는 거지, 스스로 관리가 잘 되면 그 절망감이 뭐 희망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건 절망감까지는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겁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자주 씻을 거, 더럽히지 않는 거. 근데 손목을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주 쓰는 건 더럽히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되니까 자주 쓰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좋은데, 보호대의 역할은 이 관절 범위를 조금 제한을 둬서 덜 쓰도록 해주는 거지 실제 보호를 한다는 건 아니죠. 해놓고 쓰게 되면 어차피 같은 힘이 들어간다면 쓰긴 씁니다. 근데 그 가동 범위를 넘어가는 걸 좀 제한을 둬서 조금 자극을 덜 주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 조금은 아껴 쓴다, 뭐 돈도 아껴 쓰지만 내 몸도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지, 이거를 막 쓰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에도 너무 했다고 해서 의존할 필요는 없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인 치료나 예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근데 꼭 필요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허리도 복대 역할을 하는 거나 이런데 어떤 그 범위를 제한을 두게 되면 사용되는 근육이나 인대에 사용량이 줄게 되면 나중에 강도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많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은 복대 같은 경우도 어쩌다가 착용을 하는 거지 계속 착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용불용살, 약해진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보통 낫습니다. 근데 좀 빨리 좀 회복을 원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쪽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삐거나 하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부분 관절이 구부리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주사 치료 혹은 약이나 물리 치료, 그리고 뭐 인대 강화 치료 혹은 충격파라고 해서 인대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돕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큰 문제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손목의 통증이나 이런 부위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아파지는데 과연 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일단 계속 우선인데, 써야 된다면 그 사용할 기간이 100이면 이걸 끊어서 쓰셔야 되고, 혹은 강도를 줄이거나 한 손으로 할 거 양손으로 하든지 아껴가면서 쓰는 거지, 아파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고 있다, 본인 제일 잘 알죠. 왜? 그게 원인이냐. 그럼 원인을 가장 멀리 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덜 쓰십시오. 운동이든 일이든 써서 나중에 되면 그게 어쨌든 주변 인대에서 넘어서 관절로 넘어가고, 관절이 넘어가면 결국은 연골 손상이나 여러 가지 손상이 오게 되면 주사 뭐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파지니까, 길을 가다가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운동도 그렇고 뭔가 할 땐 자제를 할 필요가 있죠.